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어떤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의 일부인데요. AI 시대의 도전, 또 기회, 그리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AI가 그냥 막연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벌써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이걸 좀 명확히 알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더 큰 변화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고 가야 할지 그 핵심 실마리를 좀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벌써 놀라운데요. AI가 제조 공장의 조립 라인부터 병원의 진단 시스템, 금융과의 투자 분석, 심지어 우리가 즐기는 문화 콘텐츠 창작까지 정말 거의 모든 영역에 이미 발을 들여놨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죠. 질병 예측하고 자동차 조립하고 이건 그렇다 쳐도 이제는 글 쓰고 그림까지 그린다니 와, 이게 진짜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이야기인 거죠. 자, 이 지점부터 좀 더 흥미롭게 파헤쳐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인공지능의 물결은요, 그냥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이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990년대 인터넷 혁명이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아니면 최근에 우리를 들썩이게 했던 메타버스처럼요. 사회 전반의 구조, 또 작동 방식을 아예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환점. 네, 특정 산업 분야에만 해당되는 변화가 아니고요. 그 파급력이 사회 전체로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소스에서도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조, 의료, 금융. 제조업에서는 이미 로봇들이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고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영상 판독을 돕거나 신작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기도 하고요. 금융시장에서는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신용평가, 여기에 AI가 쓰이고 문화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소설을 쓰거나 작곡을 하거나 아예 창작의 영역까지 넘나들고 있죠.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AI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의 일부로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피부로 느껴질 만큼 AI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니까 우리 삶이 더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질 거다.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동시에 소스에서도 솔직하게 얘기하듯이 물론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부분. 그렇죠. 두려움. 특히 많은 분들이 AI 때문에 혹시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닐까 또는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걱정일 수 있겠죠. 소스에서는 AI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업무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스에서 지적하는 첫 번째 영역은 역시 단순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대량의 데이터를 정해진 형식에 맞춰 입력한다거나 공장 생산 라인에서 부품 조립하는 그런 작업들 있죠. 네네. 이런 종류의 일은 사실 AI 기반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대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 반복 업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명확한 규칙이나 패턴에 기반한 그런 판단 업무예요. 의료 분야의 영상 진단 보조, 아니면 금융 분야의 대출 심사, 또 법률 분야의 판례 검색 분석, 이런 것들이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람보다 더 일관성 있고 빠르게 패턴을 파악하고 규칙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규칙 기반 판단 업무. 그것도 AI가 잘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화된 서비스 영역입니다.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자율주행차 운전 기술이나 물류 창고나 배달 로봇, 또 호텔이나 레스토랑의 서비스 로봇 같은 것들이 점점 확산되면서 관련 직종에도 좀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여러 분야에 걸쳐 있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 어쩌면 좀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소스가 지적하는 네 번째 영역이에요. 네 번째요? 네, 바로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업무의 일부까지 AI가 넘보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번역 작업이라던가 디자인 시안 제작 보조,
심지어 기사나 보고서 같은 컨텐츠의 초안 생성까지 AI가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AI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네. AI가 기존의 많은 직업들,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의 업무들을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예측이죠. 뭐 통계나 보고서마다 수치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상당수 직업이 자동화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고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게 과연 위협이기만 할까? 이거죠. 소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요. 아, 기회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AI로 인한 일자리 소멸, 그 이면에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I 기술 자체를 개발하고 성능을 개선하고 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전문가들, 이런 수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아, AI 관련 전문가 수요 증가? 네. 그리고 또 AI를 단순히 뭐 대체제가 아니라 강력한 협업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직업들이 생겨날 가능성도 아주 높고요. 협업 도구요? 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통찰력을 뽑아내는 사람, 아니면 AI가 만든 창작물을 인간의 감성으로 다듬고 완성하는 사람, 또 AI 시스템의 윤리적 문제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사람 등등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역할들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위협과 기회가 정말 공존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파괴적인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린다, 뭐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더 분명해져요. 소스에서도 잠깐 언급하긴 하는데 18세기 말 산업혁명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 산업혁명. 네. 증기기관이나 기계 방직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 수많은 수공업자나 장인들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일자리가 다 사라질 거다. 이런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었죠. 그랬겠죠. 실제로 많은 전통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공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일터가 생겨났고 기계를 설계하고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수많은 새로운 직업이 탄생했어요. 그렇죠. 새로운 직업들. 결과적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인류 전체의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더 퍼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나 진통도 많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발전이라는 게 기존 질서를 파괴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 이걸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AI 시대 역시 비슷할 거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와, 산업혁명하고 비교를 해주시니까 AI 시대를 좀 더 거시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의 두려움이랑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 좀 겹쳐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때처럼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도 좀 생기네요. 네, 중요한 건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대비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 각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뭐 뜬구름 잡는 기대를 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스에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소스에서 강조하는 5가지 핵심 준비 사항은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정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변화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태도요? 네, AI 시대를 더 이상 뭐 남의 얘기나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이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변화를 거부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 그리고 그 변화에 좀 유연하게 적응하려는 마음가짐,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준비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거죠. 마음가짐의 전환이 제일 먼저군요.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제대로 알고 올라타는 편이 낫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잖아요. 네, 정말 빠르죠. 그래서 한 번 배운 지식이나 기술로 평생 버티기 어렵다는 건 이제 뭐 상식이 됐고요. 따라서 평생 학습의 관점에서 자기 전문 분야는 물론이고 그 주변 분야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 학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뭐 새로운 코딩 언어나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배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고 또 기존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능력, 즉 학습 능력 자체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평생학습이나 학습 능력이라고 하시니 중요성을 알겠는데 사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입장에서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소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뭐 시간이나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해 볼 만한 방법들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소스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요즘은 그 온라인 공개 강좌 무크라고 하죠? 네, MOOC. 네, Massive Open Online Course.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뭐 하버드나 MIT 같은 세계적인 대학 강의를 무료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콜세라, EDX, 우리나라에는 K-MOOC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아, 그런 플랫폼들이 있군요. 네, 또 특정 기술이나 직무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온라인 스터디 그룹이나 커뮤니티 활동 통해서 동료들하고 같이 배우고 정보 교류할 수도 있고 관련 분야 책이나 아티클 꾸준히 읽으면서 최신 동향 파악하는 것도 기본이겠죠. 방법은 많네요.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작은 거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보는 그 적극적인 의지하고 꾸준함인 것 같아요. 자신의 관심사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나 스터디 그룹, 구체적인 방법들을 들으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작은 시작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핵심 준비사항은 뭘까요? 세 번째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강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인간만의 강점이요? 네.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현재로서는 따라오기 어려운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들이 있거든요. 소시에서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창의력입니다. 기존 틀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죠. 창의력. 둘째는 비판적 사고력. 정보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타당성이나 신뢰도를 평가하면서 숨겨진 맥락이나 가정을 파악하는 능력이요. 셋째는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정형화되지 않고 다양한 변수가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고요. 교감하면서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설득하는 능력이죠. 마지막으로 융합적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인간 고유의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이 AI 시대에 더 중요해질 거다. 이게 소스의 주장입니다. 인간 고유의 강점들, 창의력, 비판적 사고, 복잡계 문제 해결, 공감 소통, 융합적 사고. 듣고 보니 정말 AI가 잘하기 어려운 영역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그 공감이나 소통 능력 같은 소프트 스킬이 AI 시대에 왜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면모가 더 부각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AI는 논리적 분석이나 데이터 기반 예측에는 정말 탁월하지만 인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깊이 이해하거나 그 비언어적인 소통의 맥락을 파악하거나 진심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하는 능력, 이런 건 아직 현저히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팀워크, 리더십 발휘, 고객과의 신뢰관계 구축, 복잡한 협상 과정, 이런 수많은 영역에서 이런 인간적인 상호작용과 감성적인 교류는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오히려 더 핵심적이 된다. 네, 기술이 인간의 많은 업무를 자동화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만이 제공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감, 섬세한 배려, 창의적인 협력 같은 가치가 더욱 희소해지고 중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죠.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량인 셈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적인 가치가 더 중요해진다는 말씀 정말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그럼 네 번째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 AI를 경쟁자가 아닌 도구로서 적극 활용하는 자세입니다. 도구고요. 네, AI를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내 일자리를 빼앗을 경쟁자로만 볼 게 아니라 나의 업무 생산성과 창의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소스에서 아주 재미있고 적절한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아, 자동차 비유? 네. 자동차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음이랑 속도에 놀라서 두려워했고 마부 같은 기존 직업 종사자들은 생계를 위협받을까 봐 불안해했었죠. 하지만 결국 자동차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돼 필수적인 이동수단이자 물류 혁신을 이끈 도구가 됐죠. AI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AI라는 이 새로운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고 활용해서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죠. AI 번역기 활용해서 외국어 자료를 빠르게 검토한다거나 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디자인 영감을 얻거나 AI 코딩 도우미의 도움받아서 개발 시간 단축하거나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비유,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운 대상일 수 있지만 제대로 배우고 익숙해지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준비사항이 남았네요.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윤리적 AI 사용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아, 윤리 문제? 네. AI 기술은 그 강력한 성능만큼이나 오용되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AI를 학습시키는 데이터에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 포함되어 있다면 AI 역시 편향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채용이나 대출 심사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 심각한 불공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또 AI 시스템이 수집하고 활용하는 그 방대한 데이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AI가 만든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영상 확산, AI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도 등장하고 있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소스에서 강조하는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같은 원칙으로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가치를 지키면서 AI를 책임감 있게 개발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자나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시민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힘이 커질수록 그 책임감도 무거워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군요.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AI를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원칙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인공지능 시대, 도전과 기회, 그리고 우리의 준비라는 소스를 통해 AI 시대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죠.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AI 시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자세다. 이런 거죠. 소스의 결론에서도 이 점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항상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수반하며 결국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맞습니다. 덧붙이자면 AI를 그냥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배우고 적응하는 그런 유연성, 그리고 이 강력한 기술을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또 윤리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실천 능력, 이걸 갖추는 것이야말로 다가오는 AI 시대의 진정한 주역이 되기 위한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고민까지. 네,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걸 넘어서 AI가 우리 사회 구조나 개인의 삶에 미치는 그 다층적인 영향을 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지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사회 전체적인 공론화나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 그러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은 탐구를 통해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여러분만의 생각은 어떻게 정리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더 깊은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